25타경 33204 광주 19 우산동에 무등산 자연 어울림 아파트가 경매 나요. 8층 층수 괜찮고 전체 면적은 25평 전용 면적이죠. 근데 2분의 1만 나왔네요. 땅도 2분의 1, 정확히 토지 건물 2분의 1 지분 물건이네요. 지분 물건 여러분께서 무시하지 마시고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지분 물건이거든요. 이유는 지분 물건 자체는 입찰자들이 적기 때문이겠죠. 자, 그럼 권리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한번 봅시다. 권리관계를 봤더만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할 금액은 없겠네요. 그럼 등기상 봤더니 희한하게 나오거든요. 뭐예요? 가장 먼저 강땡땡씨가 2분의 1, 오땡땡씨가 2분의 1 가진 이 부동산에 가장 먼저 농협에서 근저당 설정했네요. 그럼 이 근저당은 당연히 말소 기준과 되어 소멸을 해야 될 권리인 불가하고 이 사건에서는 인수신고가 나왔거든요. 왜 그럴까요? 일단 말소 기준권 개념을 살펴보고 이 근저당이 인수된 이유를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게요. 먼저 말소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소 기준권은 일단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네요. 이 그림 기억나시죠?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가하 등기 또 하나 있죠. 뭐예요? 가처분은 말소 기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는 이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전세권일 때는 말소 기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그럼 언제 되느냐? 그것은 세 가지 기억나시죠? 선순위일 것. 두 번째는요, 건물 전부에 설정된 전세권일 것. 세 번째는 이미 경매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했을 때만 전세권을 말소해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이거 중요해요. 또 이 물건이 토지가 아니면은 지상권, 지역권도 없겠죠. 그래서 그 외의 권리는 전부 다 말소해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쉽게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 상에서 가장 먼저 등기는 뭐 있기 때문에 가등기도 아니고 가처분도 아니고 전세권도 아닌 근저당은 대표적인 말소 기준이 되는데 왜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봐볼까? 매각 물건 한번 보고 갑시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가장 먼저 등기된 걸 보니까 여기 이걸 보시라고 그랬죠? 자, 한번 볼까요? 이거 보세요. 이거요. 이게 최선순위 설정. 이건 쉽게 말해서 말소 기준 권리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여기서는 말소 기준 권리가 뭐입니까? 근저당 아니라 뭐예요? 가압류로 잡아줬고 또 여기에 봤더니만은 비굴 안에 이거 중요하지요. 25년 근저당 설정 등기는 소멸되지 않고 강매순이 인수하고 말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네요. 그럼 왜 법원에서는 이 근저당을 말소 기준을 잡지 않고 낙찰자 인수시켰을까요? 이 사례를 직접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게요. 자, 이 물건의 경우는 지금 강땡땡씨가 2분의 1, 그죠? 그리고 오땡땡씨가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 상황에서 강땡땡씨 2분의 1만 경매에 나와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갑이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 생깁니까? 이 강땡땡씨와 오땡땡씨 건물 전부에 대하여 2025년 3월 20일 날 농협에서 뭘요?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이 근저당은 이 강땡땡씨와 오땡 전부에 대한 근저당이거든요. 그런데 경매는 뭐만 나왔어요?
강땡땡씨 2분의 1만 나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강땡땡씨 2분의 1은 또 이 근저당권에 경비친 것이 아니라 누가 쳤습니까? 서강 신협에서 강제 경매를 신청했거든요. 그럼 서강 신협에서 1,500을 받기 위해서 강제 신청했고, 이걸 죄송합니다. 이걸 병이 낙찰받았다 칩시다. 그러면은 지분권자가 누구예요? 강땡땡 누구로 바뀝니까? 낙찰자 병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따라서 이 강땡땡 씨는 신협의 빚은 다 갚은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농협의 빚이 얼마입니까? 이 두 개를 그냥 합할게요. 2억 4천 그리고 2억 천에서 3억 5천, 3억 6천이라 칩시다. 물론 4억 죄송합니다. 2억 4천과 2억 천이니까 4억, 물론 채권 최고 금액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4억 5천이라고 칩시다. 예? 자, 4억 5천만 원은 근저당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랬을 때 이 농협의 채무자는 강땡땡 씨가 채무자입니다. 그리고 오땡땡씨도 채무자고. 근데 이 부동산 소유자는 누구예요? 한번 봐봐요. 소유자는 누굽니까? 오땡땡씨가 소유자죠. 이분의 소유자. 근데 얘는 소유자가 아니, 소유자는 누구예요? 얘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오땡땡씨는 농협부 채무자 겸 소유자. 강땡땡씨는 농협부 채무자. 근데 소유자는 아니죠. 왜? 병이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병은 이 농협의 채무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 물건 뭐예요? 소유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강땡땡씨하고 오땡땡씨가 농협에 4억 5천 만약 못 갚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강땡땡씨가 자기 지분 경매당했는데 갚을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강땡땡씨하고 오땡땡씨가 농협에 4억 5천 못 갚으면은 농협에서 누구 물건 경매치겠어요? 당연히 병의 지분과, 좀 그림 복잡하다 이해하세요. 오땡땡 지분 경매치겠죠. 그래서 농협은 이 물건 전체를 경매쳐서 자기 채권의 4억 5천을 제일 먼저 가져옵니다. 따라서 낙찰받은 병은 2분의 1 낙찰받다 또 소유권을 나중에 빼앗기게 되거든요. 물론 4억 5천인데 이 집이 비싸가지고 예를 들어서 6억에 낙찰됐다. 예를 들어서 그럼 4억 5천 가져가면 1억 5천 남겠죠. 그럼 이 1억 5천을 얘 둘이서 얼마씩이요? 7천씩. 1억 5천이니까 7,500씩 가져가겠네요. 만약에 2억에 낙찰 받았다면 지분을 2억에 낙찰 받았다면 1억 2,500을 날리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따라서요, 좀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은 다시 한번 해주면은 강땡땡 지분이 경매날 때는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 인수한다는 이유는요, 우리 법에 근저당은 대표적인 뭡니까? 물권 있죠. 물권 가장 중요한 게 불가분성, 나눌 수 없는 성질, 나눌 수 없다는 성질. 두 번째는 선순위 담보권자의 이익을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근저당은 말소시키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합니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잘 새겨 드시고,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요 반복해서 한번 들으시게 되면 이해가 되실 걸로 판단됩니다.